미래 세계를 그려낸 영화들이 참 많죠. 매트릭스처럼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AI, 인공지능처럼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논쟁적인 소재를 담고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이점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이점. 네. 특이점. 뭐 특이점이 있으신데요?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역시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 바로 그건데, 네. 뭔가 싱귤레러티라고 해서 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뭐 농담 삼아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차원이. 네, 그렇죠. 근데 뭐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포장을 좀 해드리자면 남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것들이 시작된다,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특이점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예.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표현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설명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국내에서는 잘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특이점이란 말이 이제 좀 기술신 같은 데서는 네. 왜냐하면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흔히 짤이라고 그러죠. 네. 인터넷 밈 같은 데서 네. 뭐 특이점이 온 포켓몬, 특이점이 온 뭐 식당 하는 식으로요. 뭔가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너무 그런 트렌드에 너무 지쳐져가지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레이 커즈와일이 과학자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리학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긴 해요. 혹시 신디사이저 네네. 아시죠? 신디사이저에 네. 커즈와일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레이 커즈와일이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K2000이라고 K2500 그건데 그 K가 커즈와일의 K더라고요. 야마땡밖에 몰라가지고. 야마테.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쓰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이 전문가들이 쓰는 브랜드여서.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 발명가예요. 네. 발명가고 엔지니어여서 그걸 만들고 팔고서 엑시트한 다음에 지금은 구글의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아, 구글의 엔지니어요? 네. 구글의 엔지니어인데 뭐 예. AI 담당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링 이사죠, 이사. 네네. 네. 그러면은 근데 저자가 왜 이 특이점에 주목한 걸까? 네.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저자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니까 예.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 이런 인공지능이 얘기를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 네네. 통상적으로 요즘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원래는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네. 확신을 갖고 있다가 네. 뭐 바둑 몇 판으로 그냥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긴 바둑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네. 예. 그 이후로 혹시 아세요? 그 알파고 어떻게 됐는지? 아니요. 알파고가 이제 이겼잖아요. 예.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네. 그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네, 알파고는 기존의 기보를 학습한 다음에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알파고 제로는 그런 것도 없고 바둑의 규칙만 알려주면 자기가 네.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알파고를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 뭐 100대 0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붙었어요? 네. 오. 그래서 알파고는 은퇴를 했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적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의 네. 바둑 기사들은 네. 알파고 제로가 뒀던 기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훅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공포감에 사람들이 만든 영화 같은 게 매트릭스 라든가 아니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예. 기계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지만 이 책의 논의는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은요.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당한다, 지배당한다 하는 그런 대립관계가 아니라 예. 인간이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이 된다고요? 네네. 잘 이해가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차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레이 커즈와일이 진화를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초기 3단계까지 뭐 DNA나 뇌 같은 것이 진화를 하는 거고요. 네. 4단계쯤엔 기술의 진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5단계에선 이 생물학과 기술이 만나요. 네. 융합을 하게 되고 네. 6단계가 가게 되면 기술과 생명의 융합체가 온 우주에 퍼지는. 그럼 지금 언제냐면 지금이 이제 5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학과 기술이 막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GNR 혁명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표현을 합니다. GNR 혁명. GNR 혁명이요. 예. 네. 이게 뭐냐면 G는 제네틱스, 유전학, 네. N은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그리고 R은 로보틱스, 로봇공학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유전학의 혁명 단계, 그러니까 GNR이 각각의 혁명이거든요. 네. 그 유전학의 혁명 단계고요. DNA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거 DNA를 다 해독하거나 이렇게 해독할 하는 수 걸 있고 하잖아요. 또 이제 텔로미어라든가 뭐 수명 연장의 그 DNA 유전자가 뭔지도 밝혀내고 네. 그리고 가위 유전자 DNA 가위로 잘라내기도 가위로 하고. 잘라내서 이렇게 조작도 하고 예. 예. 통제력을 슬슬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네. 분석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여기에다가 나노 기술이 들어가면요. 나노 기술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로봇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를 분자 수준으로 재조립하는 도구가 돼요. 이 기술이 바로 인간에게 적용되면 예. 우리 몸이라든가 뇌 역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알듯하면서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되게 작은 봇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예, 공격한다든가 그것까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로봇공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 이 로봇공학이 AI,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결국 인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수학 증가의 법칙이라고요. 기술이 만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발전하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전에는 패러다임의 뭐 그쵸, 법칙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요? 네네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네. 있으면은 그 점프하듯이 도약을 해서 네. 새로운 뭔가 기술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그쵸.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AI가 결국 인간을 능가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인데요. 인간은 내가 굉장히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네.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줬을 때 그게 또 금방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승이 돼가지고 도제식으로 제자한테 알려주고 해도 이 제자가 그렇게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가 돼요. 복사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면 말하자면 알파고 제로가 네. 바둑의 신이 됐다. 그대로 바로 복사해서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아니 사람 뭐 아까 네. 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우리 뇌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걸 학습할 때 네. 그냥 복부 타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딱 그럴 수 있죠.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네. 뇌 직결 여기에 뇌 직결해가지고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하는 걸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은 이런 걸 할 때 한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면 3, 40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왜 하냐면 치매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내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억을 좀 보조할 수 있게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모든 이런 식의 발견이나 발명은 다 이제 처음에 의료용으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의료용으로만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보면. 예. 근데 내 뇌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업로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이제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다. 네. 그럼 태국어 패치를 사가지고 딱 주입하면 갑자기 태국어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요. 네. 그냥 태어났어요. 네. 그 모든 인간의 지식을 그냥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태어난 아이가 그냥 네. 막 말도 하고 네. 그냥 인간이 한 60년 산 것처럼 막 네. 얘기. 네. 그럼 좀 끔찍한데요. 그런 뭐 또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해서 법이 생기겠지만 뭐 몇 살까지는 어떤다라고 법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돈으로서 좋은 그 뭐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그렇죠. 살 수 있느냐 네. 없느냐, 네, 네. 머릿속에 또 굉장히 고기능 사양의 컴퓨터를 그렇죠, 그렇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느냐 네, 없느냐 네. 가지고 네. 또 계층이 나뉘고 계급이 나눠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이 결국 또 부를 대물림하게 되는 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계속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고쳐가 될 것이다라고 염려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무의미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왜 이렇게 힘들게 코피 터지면서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소프트웨어 좋은 거 사서 머릿속에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예전에 혹시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보셨나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은하철도 999 같은데 보면 네. 기계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료함에 빠져서 몇만 년을 살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뭘 여기서 열심히 학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함에 빠져가지고 인간 사냥을 한다든가 아주 정말 쓰레기같이 살아요. 그 기계 인간들이. 그럼 네. 뭔가 미래 세계인 것 같으면서도 네.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팔 뭐 관절이 안 좋으면 팔도 로봇으로 끼우고 네. 뭐 뇌도 치매가 올 것 같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받아가지고 네. 또 더 살고 네. 수명은 길어지고 네. 인류의 삶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요 유발 하라리가 예. 사피엔스 그 다음 후속편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거든요. 예. 신이 된 인간. 그 신이 된 인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아, 거기는 생명이 길어지는 것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네. 이제 이런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기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계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 연장이 된다. 죽지 않은 인간이 된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사라지고 호모데우스라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명제가 나옵니다. 테세우스의 배요. 네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그 테세우스의 배가 이제 그 옛날에 나무 배니까 가만두면 썩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무판을 하나씩 갈아 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 판이 없고 다 새 판인 거예요. 네네네. 이게 테세우스의 배냐 이거죠. 그럼 원래 배가 아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러면 아니 좋아.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테세우스의 배냐? 예. 이것도 되게 애매한 문제잖아요. 이게 시작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했는데 네.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 네. 굉장히 다시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묘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이 사람이 인간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특이점이 온다. 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어떤 거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살아있으니까 인간이고 사람이고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이라면 발전이고요. 바뀌게 됐을 때 그럼 저 사람을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좀 잡고 그래야지 이런 발전에 대해서 좀 정신없이 휩쓸리지 않고 나름 인간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번쯤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주경야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